제가 SAT 사실 이제 설명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일반적인 그냥 정보들 있잖아요. SAT가 뭐 몇 시간이 진행이 된다, 몇 문제가 나온다, 이런 거는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거고, 어머님들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들이 뭐 SAT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뭐 학생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하지만 안 올라가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머님들이 꼭 얘기를 해주시고, 가서 좀 생색도 좀 내시고, 야, 내가 진짜 한 3시간 넘게 듣고 왔는데 진짜 힘들었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하고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주 뒤면 또 3월 달에 시험도 있고, 또 3월 달에 시험 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3월 시험 보는 친구도 있고, 이제 여름 특강도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테고, 뭐 여기에는 뭐 9학년 자녀를 두신 분도 있고 10학년도 있고 한데, 일단은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SAT는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저는 2024년 SAT가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거는 당연히 2023년 SAT를 분석하는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2023년 작년 SAT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모든 저의 이제 2023년 어떻게 SAT가 될 거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추측에 의존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애초에 처음 치러지는 시험이었잖아요. 이 시험 자체가. 그래서 저는 2023년 처음에 SAT 3월 달에 작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몇몇 학원들이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우리 이미 다 파악 다 끝났고 100% 이렇게 나올 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시험지를 빼돌리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당연히 레퍼런스로 쓸 수 있는 자료들은 있죠. 뭐 컬리지 보드가 발표한 자료도 있고, 기존에 있던 페이퍼 SAT와의 유사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저도 이제 가르쳤고, 실제로 작년 3월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2023년 이 디지털 SAT는 크게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시험 출제 경향의 변화가 실제로 좀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SAT를 진짜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게 좀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끌고 11학년까지 끌 필요가 없어지게 된 시험이 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SAT 시험 점수로 실제로 좋은 대학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도 SAT를 가르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옛날보다 SAT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점수 어느 정도 나오면 그만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수업 많이 하면 저야 좋죠. 돈 많이 벌고 저희들은 좋죠. 근데 컨설팅하는 학생들한테 더더욱 이 정도 점수 했으면 그만해,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만해 라고 하고요. 더 이상 1560점, 80점 맞는 게 그 학생이 아이비를 가거나 뭐 탑스쿨을 가는 거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 50에서 한 30위권 정도 대학은 실제로 영향이 있어요. 뭐 내가 근데 뭐 아이비만 쓰고 탑 20만 쓸 건 아니니까, 그래도 밑에 있는 대학을 좀 안전빵으로 내가 그래도 한두 개는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높은 점수가 있는 게 도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말씀을 확신 드릴 수 있고, 이 출제 경향의 변화와 난이도 하락 두 개 다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페이퍼 SAT의 과거에 있었던 모습이죠. 학생이라면 뭐 아실 테고, 어머님들 중에서도 보면 이거 페이퍼 SAT네 아시는 분이 있어요. 왜 알아야 될까요? 어머님들이, 애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쵸? 페이퍼 SAT와 이게 이제 디지털 SAT의 차이점을 이제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 페이퍼 SAT는 딱 봤을 때 이제 뭐가 눈에 띄면은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지문이 길다고 하면은 낼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디지털 SAT랑 달라요. 뭐냐면, 이게 이제 페이퍼 SAT 시험을 봤을 때 컬리지 보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은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학생이 어디서 점수가 깎였는지, 그리고 그 깎인 점수의 유형은 무엇인지, 이런 게 이제 나오고, 버튼 누르면은 너 연습 문제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페이퍼 SAT에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 요 문제였습니다. 디테일 문제. 긴 지문을 읽고 네가 빨리 해석을 해서 디테일을 많이 찾아내 라는 문제가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나왔던 이제 문제가 뭐 단어랑 주제인데, 이게 요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단어랑 주제 논리 문제 같은 경우는 총 50문제가 있다고 치면은 사실 한 10문제 내외고, 거의 30문제 이상이 디테일 문제를 찾는 문제였는데,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문법, 심지어는 요때는 이제 문법하고 따로 있었죠. 리딩 섹션이 있고 라이팅 섹션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요게 이제 디지털 SAT에서 나오는 지문의 길이와 이게 딱 봐도 지금 요게 한 문제예요. 요 앞에 봤던 거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짧은 문제에서 디테일을 내버리면은 학생들이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디테일을 찾는 문제는 거의 삭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많은 문제를 풀고 연습을 많이 해서 이 시간 내에 얘를 하는 방식이 많이 먹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뭘 많이 했냐면 진짜 문제를 진짜 굉장히 많이 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험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수능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에서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글이 짧아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시험 자체가 요 문제가 이제 앞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주제를 찾는 문제로 거의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읽고 뭐 파악하는 요런 게 아니라 실제로 디지털 SAT 풀어보면은 학생들은 많이 하는 얘기가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사실 페이퍼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당연히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 있죠. 저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데요? 실력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실력이 많이 부족한 거고 아직 시험 볼 준비가 안 됐다는 거고요. 어느 정도 레벨, 그러니까 1500점 근사치만 가도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을 못 푸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시간을 아무리 줘도 못 푸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래서 주제 문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걸로 바뀌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라고 해서 이것도 페이퍼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심지어 주제랑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다 파악하라고 시키고, 세 번째, 학년이 좀 낮으신 어머님들이 특히 많이 들으셔야 되는 거, 저희 아이 아직 SAT 할 나이가 아니에요. 뭐 8학년이에요, 9학년이에요, 아직 시작 안 해요. 이것만 시키세요. 단어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너무 많이 중요해졌는데, 사실 왜 그러냐면 이 SAT를 분석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짧잖아요. 근데 이렇게 짧게 내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야 우리가 짧게 내다 보니까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짧으니까 너무 쉬우니까 저희 다시 길게 낼게요. 이렇게 못해요. 왜냐면은 자꾸 학생들이 점수가 더 잘 나와. 그럼 이 컬리지 보드라는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없어요. 이 시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옵션이 가장 대표적인 게 단어를 어려운 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단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렵게 나와서, 이게 과거에 페이퍼 SAT에서 혹시 페이퍼 SAT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히스토리, 그 역사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악명이 높았어요. 역사 지문이 왜 어려웠냐면 단어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근데 역사 지문도 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사 지문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낼 수 있는 방법, 단어를 어렵게 만든다. 이거 말고는 사실 옵션이 거의 없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많이 내고 이 단어에다가 논리를 좀 섞어가지고 어려운 단어랑 같이 믹스를 해서 내요. 근데 이 단어가 시험을 보면은 맨 앞에 깔려 있어요. 딱 시험 시작 하면은 단어 문제 5개, 4개가 깔려 있거든요. 이미 여기서 그냥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3개, 4개 틀리면은 바로 30, 40점, 많게는 50점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다. 이게 요거 2개로 이제 거의 간다고 보시면 돼요. 주제 찾기랑 단어. 당연히 주제 찾는 거랑 단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제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퍼 때는 이제 따로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 친구들도 당연히 고민이 있었겠죠. 이게 하나로 합쳐지다 보면은 같은 섹션 내에서 같은 중요도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치사해졌어요. 조금 구체적인 문법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에 디지털 SAT 가르칠 때 문법 쪽에다가 꽤나 시간을 많이 쓰게 돼요.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왜냐하면 자꾸 굉장히 마이너한 문법들을 내다 보니까 SAT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파악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총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페이퍼 SAT는 52문제 중에서 33에서 37문제 제가 다 세봤거든요. 요 정도가 디테일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요 정도밖에 안 나왔었고, 다 4~6문제, 8에서 12문제가 메인 아이디어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게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리딩, 라이팅 54문제 합쳐서 54문제 중에서 50%가 이제 라이팅 문제라고 뺀다고 치면은 나머지 50에서 보캡 제외하면 거의 다 메인 아이디어 문제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잡는 훈련, 보캡 훈련만 해놔도 SAT 점수는 꽤나 잘 나온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 하락이 전반적으로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증거로 그냥 보여드릴 거예요. 난이도 하락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락이 된 거냐? 자, 요 점수는 페이퍼 SAT 점수입니다. 참고로 페이퍼 SAT 때 점수고요. 페이퍼 시험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컬리지 보드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요런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가 1460점을 받았을 때 요 레인지 안에 들어간대요. 1420에서 1500점대 레인지에 들어가는데 요게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점수였습니다. 페이퍼 때는 1460만 받아도 전 세계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점수였어요.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1560 이런 점수는 통계적으로는 상위 0.3% 안에 들어가는 점수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1480점이 마찬가지로 1% 안에 들어가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SAT로 봤을 때의 통계거든요. 근데 디지털 SAT 통계를 2개를 보여드릴 건데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는 미국에서 살고 있던 학생이 한국에 와서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통계가 되게 신기한 게 미국 통계로 나와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미국에서 본 건 아니지만 미국 이외의 나라의 국가 통계로 나오고요. 한국에서 보면 한국 통계가 나옵니다. 자, 차이점이 뭐냐?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디지털 SAT를 1490점, 아까 상위 1%죠. 페이퍼 SAT면 그 정도 받으면 조금 내려갔어요. 상위 2%까지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상위 2%에 들어가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 정도고, 전 세계로 따져 들어가면 3%까지 떨어져요. 통계 자체가. 난이도가 내려갔다는 게 바로 체감이 되죠. 더 높은 점수인데 상위 1%에서 3%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1510점을 받은 학생이 받은 통계입니다. 상위 몇 %죠 지금? 77%이면 상위 23%예요. 충격적인 결과예요. 왜냐면 상위 23%라는 거는 지금 거의 4명 중 1명이 1500점 이상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SAT로 넘어오고 나서는 1500점 미만으로 받으면 진짜, 예전에는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사실 저는 너무하다고 했어요. 너무하다. 1500점 받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하는데, 이제는 진짜 조금만 하면은 1500점 이상을 받게 되는 사실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난이도 자체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SAT를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최대한 빨리 끝내서 다른 거 하셔야 됩니다. 그 프로젝트들, 패션 프로젝트, 뭐 다큐멘테이션 이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오래 잡고 있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변별력도 많이 떨어진 거고 이거는. 그래서 1510점이 이제 상위 2%가 됐잖아요. 좀 더 낮은 점수로 이제 보여드리면, 좀 더 현실적인 점수로 보여드리면 1450점 받았다. 보이시나요? 지금 상위 37%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거 페이퍼였으면은 상위 1% 점수예요. 4%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실제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이제 SAT를 대비를 준비를 이제 시키실 때는 조금 빨리 시작해서 좀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다. 난이도 자체도 많이 내려갔다. 너무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메인 아이디어 잡는 거랑 단어. 제 생각에는 단어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어가 좀 더 중요한 게, 왜냐면 메인 아이디어 잡고 문제 푸는 영역은 선생님이 도와줄 수가 있는데 단어는 선생님이 도와줄 수가 조금 없는 영역이에요. 얘를 한 개 틀리면 한 대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우게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99%는 1580점 정도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1580점 맞는다고 아이비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점이 없죠. 왜냐면 저는 페이퍼 SAT 풀 때도 그렇게 많은 기출을 풀리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페이퍼 SAT를 그렇게까지 많이 풀리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불안감에 차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야만 이 불안이 해소가 되는 학생들은 제가, 그래 불안하면은 풀어, 많이 풀어도 돼. 단 네가 많이 푸는 대신에 그 많이 푼 양은 정확해야 될 거야. 너 한 달 뒤에 풀어 다 맞을 수 있게끔 공부를 해 라고 했어요. 근데 디지털 SAT 가르칠 때도 제가 아까 그 보였던 프랙티스 테스트 4개, 그리고 페이퍼 SAT 한 2세트 정도, 거기다가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먹 테스트 3개, 4개만 풀어도 너무 충분하고 이 이상 필요가 없다고 저는 느껴요. 왜냐면 그렇게 한 친구들이, 아까 그 1570점 받은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는 진짜 프랙티스 테스트 4개랑 먹 테스트 제가 만든 거 2개만 풀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푸는 게 정말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자료가 많은 거는 안정감을 줄 뿐이에요. 나의 심적인 안정감을 줄 뿐이지, 그걸 본다고 해서 실제로 점수가 막 올라가거나 자료가 많으니까 난 됐어, 그쵸?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단어를 미리 공부하려고 하면요, 구글에 가서 SAT PDF 이렇게 치세요. 학생한테 치라고 하세요. SAT PDF 하면은 과거 시험지가 나옵니다. 그 과거 시험지에 있는 지문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지문을 학생한테 너 이틀에 1개씩만, 하루는 단어 찾아서 정리해서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두 번째 날에는 단어 이제 찾고 어느 정도 외웠으니까 글을 자세히 읽으면서 서머라이즈 해봐, 이것만 시키세요. 그럼 글을 읽는 독해 능력과 단어 능력이 둘 다 늘거든요. SAT는 이제 별도로, 왜냐면 SAT가 필요 없는 학생도 있어서 이걸 컨설팅에 넣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SAT 저는 끝났는데요, 1580인데요 이러면 이제 따로잖아요, 완전 컨설팅은. 그래서 저희는 완전 따로. 네, 여름 특강 계획하고 있고요. 당연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프라인으로 할 겁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제 줌 수업을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오프라인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무조건 오프라인 여기서 할 겁니다. 계획하고 있는 건 전체 1주차부터 7주차까지 계획을 하는데, 열어놓긴 다 열어놓는 이유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다 달라요. 캠프를 갔다 오는 친구도 있고 방학도 다 다르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주부터 7주 사이에 어느 때 들어와도 되고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학원에 가서 들으셔도 한 달은 들으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SAT만 매스까지 다 한다고 하면은 아침 9시 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시 반쯤이면 끝나는 걸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오래 하는 게 메리트가 너무 이제 없고 난이도도 떨어졌기 때문에 오래 하면요, 어머님 누구한테 줬냐면 학원한테 줘요. 오래 수업이 되면요, 학원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 관리 다 해주는 학원 있죠? 밤까지 잡아주는 학원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불필요해졌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여름 특강은 6월 둘째 주부터, 대부분 그때부터 방학이 시작이 많이 돼서 6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8월 둘째 주까지, 이때가 가장 애들이 방학을 많이 하는 시기거든요. 딱 그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전 시간에는 영어, 수학이 같이 있는 반으로 들어갈 거고 오후 시간에는 영어만 하는 반에 넣을 거예요. 학년 좀 낮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게 특강 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반에 9, 10, 11이 다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열 때는 10, 11용 반 열고 7, 8, 9반은 따로 열 거예요. 그래서 7, 8, 9는 잉글리시만 하고 좀 천천히 개념부터 가는 반을 따로 열 거예요. 저희가 레벨에 따라서 좀 들어볼 수 있게끔.